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설교의 안희연 목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 엉망진창이 되었죠. 경제 다 무너졌잖아요. 부동산 대책들 봐요. 얼마나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습니까? 거기다가네요. 외교 엉망진창입니다. 안보 엉망진창입니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을 때가 바로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시켜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입혔습니까? 태양광 설치한답시고 살을 훼손시켜서 홍수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했습니까? 이거 죄값 다 치르려면요 수천 년의 감옥에 있어도 해결이 다 안 될 겁니다. 아까 안보 얘기 끄집어냈는데 이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거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이 글을 워낙 잘 쓰셔서 직접 인용을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도 들어갔다. 친문 부원장 술판 전략연 604호실의 비밀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18층 빌딩 강남 노른자비 땅에 세워진 이 빌딩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건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지난해 말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문재인 캠프 출신 부원장이 이 빌딩 604호 사무실을 사적 공간으로 쓰고 여성들이 참석한 술판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건물이 룸살롱으로 쓰였던 이 1년 2개월의 기간은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기간과 그대로 겹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연 예산 수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바 시설과 침대까지 들어갔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곳에 침대, 바까지 만들었답니다. 이 방이 생긴 뒤 등 파진 상의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성들이 심야에 전략연 건물을 들락거렸다.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감춰져 있다가 정권 교체 뒤 전략원 관계자의 제보를 중앙일보가 보도하며 알려졌다. 제보자가 정부에 제출한 종이 자료 두께가 손 한 뼘 달했다고 한다. 전략원은 보안이 엄격하다. 업무차 방문한 일반인이 승강기를 타면 그 승강기의 버튼은 만날 사람이 근무하는 층에만 작동할 정도다. 이런 건물에 술집 여성 차림새의 20대 여성들이 밤 12시에서 1시에 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새벽 4시, 5시에 나가곤 했다는 것이다. 관리 직원들은 황당했지만 여성들의 차가 부원장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원장 본인은 차가 없었다고 하니 여성들 차를 본인의 차로 둔갑시켜 여성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게 했을 공산이 크다. 보안이 철저해야 될 이 건물 안에 술집 여자들이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문재인 집단입니다. 여성들이 한밤중에 여러 번 나타나니 관리 직원들이 어디 가시나고 물었고 여성들은 604호실이라고 답해 꼬리가 밟혔다. 어쩌다 전략연이 이렇게까지 됐나는 자괴감 속에 부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여긴 관리 직원들은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사진으로 뽑아뒀다. 건물 내 CCTV는 촬영 14일 뒤면 삭제되는 것을 고려해서였다. 이런 604호의 비밀을 밝히는 결정적 물증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방을 만든 부원장이란 사람은 외교 안보나 정보 개통 근무 경력이 전무하다. 낙하산 인사인 거죠. 노무현 예단과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친문 인사다.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씀씀이가 커 친문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략연 행정실장에 발탁됐고 2년 반 만에 기획부원장에 올라 원장 다음가는 2인자로 떴다.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전략연에 들려 원장을 만날 때면 이 사람도 옆에 앉곤 했다고 한다. 전략연의 황태자란 별명이 붙은 이유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뒤 604호에 얽힌 의혹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켜야 하다. 뻔뻔하죠. 정부 측이 입수한 물증을 제시하자 실토하고 지난 6월 물러났다. 국정원은 기획조정실과 감사팀에서 10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 간사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씨와 김기정 당시 전략원 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가 차다.
이 민주당은요, 국가 생각 안 합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자기들의 직분이 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 쪽이 불리하면은요, 마땅히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까지 막아대고 있는 겁니다. 전략위원은 건물 1층에서 10층인 임대를 주고 11층에서 18층을 업무 공간으로 쓴다. 임대 수익은 빌딩 건립 기금을 낸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의 운영비로 쓰인다. 양지회가 임대 수입을 올려야 하는 604호를 부원장이 마음대로 쓴 것이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기정 전 연세대 교수는 이 방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죄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전직 전략원 원장은 원장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건물 모든 방의 현황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는다. 부원장이 604호를 쓰는 사실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면 당연히 부원장을 불러 이유를 추궁하고 방을 빼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실은 1년 넘게 부원장이 그 방을 마음대로 쓴 걸로 드러났다. 몰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의 방이 술판용으로만 쓰여졌는지도 의문이다. 이 방이 운영된 기간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서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는 시기다. 전직 전략위원 원장은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그 방에 모여 선거 전략을 모의하고 술자리를 갖는 공간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방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어떤 인물들이 드나들었는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문정부 시절 자행된 국책안보연구소의 기강회의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네, 당연히 엄하게 다스려야죠.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다 분노하죠. 자, 1위부터 몇 개만 인용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위, 구멍 파는 전략연구소. 2위, 문재양은 정말 재앙이다. 국가의 재앙문을 열었음. 3위, 제일 깨끗한 척 청렴한 척 하던 정부가 제일 썩었었구나. 한탄스럽다. 모르고 문씨를 찍었더니 이 사태가 났구만. 찍은 거 후회를 하네요. 4위, 과거 학생운동 하면서 했던 행태를 다수득했군요. 민주투사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이런 글인데 더 이상 읽을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영향가도 없으니까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이제 알 사람 다 알았죠. 그러니 지방자치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 거죠.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정선거만 막아내면은 결과는 제대로 나타나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면 교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